세상 모든 부모들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솔직히 첫째보다 둘째가 더 예쁘다거나 반대로 막내보다 첫째에게 훨씬 더 정이 간다는 외면하기 힘든 솔직한 진실입니다. 겉으로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우아하게 포장하지만 평범한 우리네 가정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똑같이 밥 투정을 해도 첫째에게는 다 큰 녀석이 반찬 투정을 하느냐며 매서운 꾸지람이 날아가지만 막내의 투정은 그저 귀여운 아기의 애교로 둔갑하곤 합니다. 똑같이 말썽을 피워도 왠지 더 얄미운 자식이 있고 혼을 내면서도 돌아서면 유독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자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별받았다고 느끼며 억울해하는 자녀와 아까 왜 첫째한테만 짜증을 냈을까? 라며 남몰래 자책하는 부모 모두가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마음앓이를 합니다. 부모는 과연 모든 자식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들리는 심리에서는 수많은 가족들의 멘탈을 털어버렸던 이 공평한 사랑이라는 거대한 착각을 심리학의 시선으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통찰을 전하는 들리는 심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심리학과 진화생물학의 시선으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는 결코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식에게 완벽하게 공평한 사랑을 준다는 것은 애초에 인간의 뇌 구조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대한 환상입니다.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모가 가진 시간과 체력, 그리고 정서적인 에너지는 무한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에 100%로 충전해서 나와도 저녁이면 금세 방전되어 버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가깝습니다. 생존 환경이 척박했던 아주 먼 과거부터 인류는 이 한정된 배터리를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보다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배해 왔습니다. 알아서 척척 자기 앞가림을 해내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바라볼 때는 대견함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싶은 든든함을 느끼며 배터리를 조금 덜 씁니다. 반대로 신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정서적으로 예민하여 곁에 없으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아이에게는 자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아붓습니다. 부모는 이 두 아이를 모두 깊이 사랑하지만 한 아이에게는 안도감이 섞인 든든함을 주고 다른 아이에게는 뼈아픈 연민을 주는 자연스러운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질의 조화입니다. 핏줄로 묶여 있다고 해서 성향까지 무조건 찰떡궁합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각자 고유한 마음의 와이파이 주파수를 가지고 태어난 독립적인 인간 대 인간일 뿐입니다. 만약 부모가 조용히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차분한 기질인데 아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강력한 외향성을 가졌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아이와 함께 일상을 보내는 매 순간이 부모의 뇌에게는 엄청난 감정 노동이자 피로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성향과 놀라울 정도로 주파수가 척척 맞아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대화가 물 흐르듯 통하는 아이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질과 잘 맞고 상호작용이 수월한 대상에게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생물학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부모를 더 힘들게 하고 자꾸만 부딪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모성애나 부성애가 몹시 불량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두 사람이 가진 마음의 주파수가 너무 달라서 서로의 신호를 맞추는데 훨씬 더 많은 조율의 에너지가 필요할 뿐이라는 과학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출생 순서가 만들어내는 가족 안의 복잡한 눈치 게임 역시 부모의 마음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나를 처음 부모로 만들어주어 온갖 서툰 긴장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키워낸 첫째에게 느끼는 사랑은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잔소리와 높은 기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왕관을 쓴 채 은근한 압박감을 견디며 자라납니다. 반면에 이미 육아의 매운맛을 다 겪고 요령을 터득한 상태에서 만난 막내에게는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귀엽고 무장해제되는 맹목적인 애정을 쏟게 됩니다. 부모의 긴장감이 풀려있는 탓에 막내는 집안의 귀여운 무법자처럼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첫째의 막중한 무게와 막내를 향한 특별한 애정 사이에서 자라나는 둘째나 셋째 아이들은 어떨까요? 흔히 샌드위치처럼 끼어 애매한 위치라며 이들의 짠한 서러움을 이야기하지만 심리학의 시선으로 보면 이들은 가족 내에서 가장 뛰어난 외교관이자 평화주의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첫째의 성취나 막내의 어리광에 쏠려 있을 때 이들은 서운함에 머물지 않고 타인과 타협하며 눈치껏 살아남는 놀라운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킵니다. 사랑을 독점할 수 없는 환경이 오히려 유연하게 세상에 적응하는 강력한 생존 무기를 쥐어준 셈입니다. 부모는 일찍 철이 들어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해내고 형제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이 둘째와 셋째 아이들에게 큰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서 잘한다는 이유로 무의식 중에 가장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부족한 관심 탓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결핍은 아이가 가족의 품을 벗어나 세상 밖에서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자립심의 바탕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뼈 때리는 마음의 불균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부분이 걱정과 사랑을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밀려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고 남몰래 눈물 삼켰던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선과 에너지가 당신에게 머물지 않았던 것은 결코 당신이 덜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종종 가장 불안하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즉 스스로 서지 못하는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느라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부모가 다른 형제에게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쏟아붓는 동안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당신에게는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라는 이름의 아주 무겁고 단단한 사랑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살가운 보살핌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알아서 잘 살아갈 튼튼한 아이라는 그 무의식적이고 굳건한 믿음은 당신을 오늘날 이렇게 독립적이고 강인한 어른으로 길러낸 가장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온전한 존재였음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왜 나는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 주지 못할까? 자책하는 부모님들 역시 이제 마음속의 저울을 과감히 내다 버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량으로 잴 수 있는 액체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매 순간 온도를 맞춰주는 온실 같은 사랑이 필요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비바람을 맞더라도 스스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멀찍이서 지켜봐주는 광야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한 아이에게 더 엄격하고 차가웠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아이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잠재력과 단단함을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훌륭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모든 자식을 기계적으로 50대 50으로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흔들린다는 사실을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각 아이의 고유한 색깔에 맞춰 끊임없이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붕어빵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야만 만족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특성을 알아주고 내게 맞는 방식의 사랑을 줄 때 비로소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공평한 사랑이라는 불가능한 유니콘을 쫓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대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의 엉뚱한 모습을 기꺼이 껴안아주는 다정한 일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에 부딪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기어코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투박하고 끈질긴 일상이야말로 가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오늘 들리는 심리가 전해드린 이 통찰이 완벽함이라는 강박에 갇혀 마음앓이를 하는 부모님들과 엇갈린 주파수로 상처받았던 자녀들 모두에게 속 시원한 해방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서툰 가족관계로 끙끙 앓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그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다정하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충분히 좋은 가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매일 흔들리면서도 엎치락뒤치락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 자신과 사랑하지만 때론 버거운 우리 가족들에게 다정한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따뜻한 글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흥미롭고 다정한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